자, 봅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걸 좀 보니까 확실히 문제 자체는 오늘 조금 좀 쉽다 그랬으니까 문제 자체는 좀 다 괜찮게 푸는 것 같아요. 틀린 학생도 접근법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채가 뭐라고 했어요? 빚이라고 했잖아. 빚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채권이 있으면 당연히 뭐도 있어? 채무도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1,000원의 돈을 나중에 어느 일시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얘한테 1,000원을 빌려주면서 자기는 현금이 하나도 없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1,000원을 빌려주면서 얘는 현금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 근데 얘가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해.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뭔데요? 할 수 있는 방법. 빨리 돈 달라고 해. 뭘 끄덕끄덕이야. 조폭이야. 가가지고 빨리 떼인 돈 받으러 가는 거야. 계약서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어느 일시에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현금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자, 채권은요. 현재 돈은 아닙니다. 맞죠? 근데 미래는 나에게 뭐가 될 수 있어? 자산이 될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미래자산입니다. 미래자산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보세요. 자산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재산이라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미래에는 나의 실질적인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야? 채권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채권을 뭐 하면 될까요? 재산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됩니다. 이해돼요? 채권은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채권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물어봅시다. 얘가 1,000원을 나중에 언제 돌려받게 되냐면 2년 후에 돌려받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의 1,000원이 있어요. 내 돈을 얼마 전에 빌려줬어. 지금 아직까지 난 현금이 없어. 그 현금이 필요해. 돈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어. 계약서가 있어서. 자, 그래서 2년 후에 나는 돌려받을 수 있는데, 자, 2년 후에 내가 무이자로 빌려줬다고 칩시다. 원래 이자가 있어야 되지만 무이자로 빌려줬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2년 후에 이 1,000원의 가치는 지금이랑 똑같아, 달라진다. 그쵸? 자, 2년 후에 이 1,000원의 가치는 달라져요.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누구만 알아? 신만 알아. 아무도 몰라. 맞지? 자, 그래서 2년 후에 만약에 이 1,000원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가 10%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2년 후에 1,000원은요 지금의 얼마랑 똑같은데? 900원이랑 똑같겠지. 가치가 10% 떨어진다고 치면은 2년 뒤에 1,000원이라고 하는 지폐는요 지금의 900원과 가치가 똑같을 겁니다. 왜? 돈의 가치가 10% 떨어질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현금이 필요해가지고 이 1,000원짜리 채권을 팔 건데 1,000원에 시장에 올려놨어요. 사람들 사 안 사? 자, 이 돈은요 채권자 A, 채권을 가지고 있는 A가 누군가한테 판다고 칩시다. 2년 후에 1,000원을 받을 수 있어. 2년 후에 1,000원은 지금의 900원의 가치야. 내가 시장에 1,000원에 올려놨어. 사는 사람 있어 없어? 그럼 사면 안 돼. 알겠지? 여기 이제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맞죠? 자, 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못해도 900원부터 시작해야지. 맞죠? 그래야지 팔지. 맞죠? 자, 적어도 900원보다 낮아야지 팔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팔려서 내가 얼마까지 깎았느냐? 한 600원까지 깎았다고 쳐봅시다. 사람들 사 안 사? 이제는 살 수도 있지. 자, 600원이잖아. 맞지? 사. 2년 뒤에 얘가 얼마로 돌아올 거야? 1,000원으로 돌아올 건데 그 1,000원의 가치는 얼마야? 900원이잖아. 맞죠? 그러면 내가 600원을 무엇으로 바꾸는 900원으로 바꾸는 마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뭘 하는 거야? 채권 거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쓸 돈은 아니야. 나 이거 돈 없어도 돼. 나 다른 데 재산이 있어서.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여기다가 투자하는 거지. 투자. 미래에 내가 이만큼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알겠어요? 자, 그게 채권 거래입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랍니다. 자,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파상 스와프인 C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대요. 자, 그래서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면서 자,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어디에서 정해진다고? 시장에서 정해집니다. 알겠죠? 미래의 그 시점에 현금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를 따져가지고 가격이 매겨지는 거야. 알겠죠? 자,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 잘 보세요. 자, 채권의 발행자는 나중에 누군가한테 돈을 줘야 돼. 얘를 뭐라고 부르는데? 채무자. 그러니까 돈 갚아야 되는 사람이야. 채권의 발행자는 돈 갚아야 되는 사람이야. 알겠죠? 자,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채권을 누군가가 매입했어.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무엇이 수반된다는 거야?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 자, 채권이 900원짜리인데 600원에 샀어. 오, 나 2년 뒤에 얼마 벌 수 있어? 최소 300원은 벌 수 있겠네. 기분이 좀 좋아. 근데 이 채무자가 쌍놈이야. 갑자기 파산 신청해버립니다. 나 돈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2년 뒤에 요 1,000원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얘 파산했잖아.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건 항상 무엇을 수반한다? 위험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 있다? 신용 등급으로 공시가 뭐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맞죠?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를 등급으로 매겨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어떤 걸 붙인다고? AAA를 붙인다고. 자, 그러면 발행자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돈 빌려 간 사람 채무자겠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채무자가 지급 능력이 최상급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 지갑이 두둑하다는 거야? 아니면 그지라는 거야? 지갑이 두둑하다는 거야. 그지가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지급 능력이 최상이야. 돈 되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이재용한테 돈을 빌려준 거야. 이해돼요? 그럼 그 사람의 지급 능력은 얼마만큼이겠어? 최상급이겠지. AAA라고 하는 최고 신용 등급이 부여가 된다고. 알겠죠? 자, 반면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서 부도가 난 채권에는 얼마가 붙는다고? D라고 하는 최저 신용 등급이 붙는다고. 자, 그럼 AAA가 제일 높은 거, D가 제일 낮은 거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 이외의 채권은요,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서 AAA, 그 다음에 BBB, BB 이런 식으로 점차 낮아진다고 되겠다. 그치? 자, 낮아지는데 얘가 뭐가 커지는 순서인 거야?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입니다. 신용 위험은 어떨 때 커지는데? 돈 빌려간 사람이 지갑 사정이 메말라 있을 때, 완전 그지일 때 신용 위험이 커지겠지. 맞죠? 자, 그래서 AAA가 제일 높은 거, 그 다음이 AA, 그 다음에 A, 그 다음 BBB, 그 다음에 B 이런 식으로 점점점 낮아진다는 거야. 맞죠? 자,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서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붙여주기도 한대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B라고 하는 등급이 있어. 근데 다른 사람도 BB야. 그러면 얘네 둘이 똑같다고? 아니라고. 둘도 비교한다고. 비교해서 더 높은 애, 더 낮은 애 가른다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각 범주가 3단계의 신용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 채권의 신용등급은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대요.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는데 600원에 사면 안 돼. 맞죠? 300원에 사면 좀 괜찮지. 300원 내가 그냥 버린다 치고 샀는데 이 사람이 갚아. 그럼 뭐야? 대박. 맞죠? 자,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랍니다. 자, CDS 거래는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답니다. 매도가 무슨 뜻인데? 매도가 뭐야?
판다. 매입이 뭐야? 산다. 매입은 사는 거, 매도는 파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답니다. 자, 보장 매도자는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뭐 해준답니까? 보상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보장 매입자가 있고 보장 매도자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장 매입자가 어디서 이상한 야식꾸리한 1,000원짜리 채권을 하나 사왔어. 근데 얘가 좀 불안해. 부도 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찾아가가지고 나 이거 좀 불안한데 혹시 이거 부도 나면 나한테 1,000원 대신 갚아줄래? 그래서 보장 매도자가 오케이 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CDS 거래를 통해서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이 사람이 원래 위험 가지고 있었는데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떠넘겨지는 거야. 원래 이 사람이 위험 가지고 있었는데 야 망하면 네가 좀 갚아주라. 갚아주는 거야. 이해되죠? 자, CDS 거래에서 신용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기초자산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초자산 얼마야? 여기서 기초자산 얼마? 1,000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초자산은 쉽게 말하면 뭘로 바꿀 수 있어? 그냥 채무자가 원래 빌려간 돈인 거야. 이해되죠? 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줘야 되는 돈. 이해되죠? 자, 가령 은행 갑은 기업 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보험회사 병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갑이야.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을이고 채무자야. 나중에 1,000원을 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1,000원 채권을 가지고 있어. 자, 근데 얘가 아무리 봐도 못 믿어. 사업하는 거 보니까 말아먹을 것 같아. 말아먹으면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무엇을 가입했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보장 매도자가 되는 거죠. 얘는 뭐가 됩니까? 보장 매입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갑이 얘기합니다. 야, 나 얘 불안해서 좀 못 살겠다. 잠을 못 자겠어. 자,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거 1,000원 망하면 네가 좀 대신 갚아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갚아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병은요, 여러분들 보험회사라며 땅 파서 장사하니? 그 병은 뭐 해야 돼? 뒤에 나오죠? 뭐 받아야 돼? 일종의 무엇을 받는다고? 보험료를 받는다고. 이해되죠? 그리고 이 보험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 보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근데 CDS 프리미엄은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거야? 율이 뭐야? 율이 뭐야? 율이 뭔데? 비율. 맞죠? 자,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은 뭐로 적혀 있는 거야? 비율로 적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일종의 보험료를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얼마 뭐 주는 거야? 일종의 보험료를 주는 거지. 그러면 병은 뭐 먹고 사는 거야? 그 보험료 먹고 사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뭡니까? CDS 프리미엄이 어떻게 하면은 더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어요. 상황이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상황을 우리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 자, 이 보험료가 CDS 프리미엄이잖아. 얘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은 두 가지야. 뭔데요? 일단 첫 번째, 얘가 사업을 불안불안하게 해. 곧 망할 것 같아. 풍전등화야. 훅 불면 회사 무너질 것 같아. 자, 그러면 보험료 작게 받을까 많이 받을까? 병 입장에서 많이 받아야겠지. 프리미엄 오릅니다. 맞죠? 자, 그럼 얘 신용등급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거겠지. 맞죠? 자, 다음 병의 입장에서, 자, 잘 보세요. 위에 본문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한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병이 세계 최고의 보험회사야. 자, 그래서 절대 망할 일이 없어. 자, 그러면
병 입장에서 갑이 찾아왔어. 나 보험 좀 들고 싶어서 라면서 찾아왔어요. 자, 그럼 병 입장에서 우리 절대 망할 일 없어. 보험료 싸게 부를까 비싸게 부를까? 비싸게 불러. 가입해 안 해? 해야지. 왜? 절대 안 망한다며.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병의 지갑 사정이 좋을수록 보험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왜? 높은 값을 불러도 얘가 알아서 가입해 줄 거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러면 뭐 얘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뭐가 올라가?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이 구조를 가지고 뒤에 151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151번 문제. 자, 여기에 지금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이라고 되어 있다. 그쵸? 기초자산의 신용등급. 자, 그러면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은요. 자, 얘는 낮을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거야? 높을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거야? 낮을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겁니다. 맞죠? 낮을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져요. 왜?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낮을수록. 이 기초자산은 뭐야? 이 채권자한테 줘야 되는 돈이잖아. 맞죠? 자, 그럼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은 뭐야? 그 돈 빌려간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말하는 거야. 이해되죠? 자, 다음 보장 매도자의 발행 채권 신용등급은 뭔데? 누구의 신용등급을 말하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던 병의 신용등급을 말하는 거야. 보험회사. 자, 이 보험회사가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프리미엄이 높다고 했다. 그쵸? 자, 그럼 이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몇 번째를 찾아야 돼? 두 번째로 큰 거 찾으면 되잖아. 맞지?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얘네 중에서 지금 두 종류잖아. 두 종류. 맞죠? 얘네는 뭐야? 네 종류잖아.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얘를 먼저 판단해야지. 맞죠? 자, 그럼 얘를 먼저 판단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이 빠릅니다. 맞죠? 자, 그럼 판단하면 잘 보세요. 얘가 프리미엄이 더 높아? 얘가 프리미엄이 더 높아? BB 플러스가 높아? BBB 마이너스가 높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요? 아니요. 프리미엄은 위에 거. 프리미엄은 요거 두 개가 높습니다. 왜? 얘 두 개가 신용등급이 더 낮은 거야. BB 플러스가 신용등급이 더 낮아요. BBB 마이너스가 신용등급이 더 높은 거야. 근데 이거는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프리미엄이 높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우선이야. 그럼 이 안에서 1, 2등 나오겠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 봐. 이거는 지금 높을수록 프리미엄이 높다며. 그럼 1등 누구야? 가가 1등이 되겠지. 맞죠? 얘가 2등이 되겠지. 준아, 그럼 3, 4, 5등 어떻게 될까요? 얘가 3등이 되겠지. 4등은 누구야? 얘가 4등. 그 다음에 얘가 5등이 되겠지. 이해되죠? 자,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자, 이거 152번 문제는 사실은 찾는 게 하도 길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맞죠? 그냥 하나하나 그냥 노가다로 찾으면 돼. 자, 일단 기본적으로 X가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 사람이 돈 갚아야 되는 사람이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갑을병 관계로 생각해 보자고. 맞죠? 자, 그럼 얘가 바로 뭐야? 을이야, 을. 돈 갚아야 되는 사람. 채권 BX를 발행했어. 누가 사갔어? Y가 사갔어요. 자, Y는 아까 갑을병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거야? 갑에 해당하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Z가 체결했다며 얘는 누군데요? 그러면 병에 해당하겠지. 보장 매도자. 맞죠? 자, 그래서 체결 당시 BX의 신용등급이라고 되어 있어. 얘의 신용등급, BX의 신용등급은 누구 신용등급 말하는 거야? 얘의 신용등급 말하는 거야. 맞죠? 신용등급이 A-랍니다. 자, 그 다음에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은 AAA랍니다. 이 사람의 신용등급인 거야. 맞죠? 자, 아까 얘기했어요. 얘는 프리미엄이 BX가 낮을수록 높다고 높을수록 높다고. 얘의 신용등급은 낮을수록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맞죠? 얘는 뭐야?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맞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2011년 9월 17일, 그 다음에 2012년 12월 30일, 뭐 이런 식으로 날짜가 나와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살펴보면 X의 재무 상황 악화라고 돼 있어요.
뭐야 이 사람이 그지가 됐어. 돈 갚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위험도가 늘어납니다. 맞죠? 위험이 늘어나요. 자 다음 12년 12월 30일 날 X의 지급 능력이 8월 시점보다 개선이 됐다며. 이제 지갑에 돈이 좀 생겼어. 맞지? 위험도가 떨어졌어요. 맞죠? 자 3번 선지 한번 보세요. 자 2013년 1월이고요 2011년 10월이야. 맞죠? 자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봐봐 1, 2, 3, 4 시점이 4개다. 그쵸? 얘 각각의 신용등급이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본문에서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네 두 개를 봐야 되니까 몇 번이랑 몇 번을 봐야 돼? 얘네 두 개를 봐야 되잖아. 그럼 우리는 몇 번이랑 몇 번만 보면 돼? 뭐라고요? 몇 번이랑 몇 번만 보면 돼? 4월? 1월인데요. 자 뭐랑 뭐만 보면 돼? 얘랑 얘만 보면 돼. 맞죠? 2번이랑 3번만 보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2번 상황 뭐였어요? X가 그지가 된 거야. 맞죠? 3번 상황 뭡니까? X가 그지를 탈출했어요. 맞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위험도가 어떻게 돼? 높지. 돈 못 갚을. 맞죠? 얘는 뭐야? 위험도가 낮아요. 낮아진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자, 얘가 낮아진 겁니다. 맞죠? 자, 2013년 1월에서 BX의 신용위험으로 Z가 손실을 잃을 가능성이 이때보다 작아졌겠군. 여기에서 여기로 위험도가 떨어졌잖아. 작아졌겠군. 맞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쌤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개념들을 잘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로 이거 시점들 잘 생각하면요 여기 안에서 틀린 거 왜 틀렸는지 고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다 못 찾았으면 찾아보세요. 알겠죠? 그게 선지를 하나하나 내가 이제 분석해보는 거야. 알겠지? 얘가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실 어려운 건 얘가 조금 더 어려워. 오늘 중에. 자 요거는요 49번 문제. 49번 문제, 그 다음에 51번 문제, 그 다음에 52번 문제. 이렇게 문제 3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시간은 10분 줄게요.
자, 앞에 봅시다. 자,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래도 좀 잘 읽어야 돼. 좀 머리를 좀 써야 돼. 왜냐면 아까 쌤이 풀라고 했던 문제 중에 어떤 선지가 그냥 지문에 있는 문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좀 있어서 이제 바꿔줘야 돼요. 자, 1대1로 대응을 시켜서 좀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일단 먼저 볼게요. 신체,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서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한다고? 이식을 실시한답니다. 맞죠? 자,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이식편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옮겨 붙이는 걸 이식편이라고 한대. 자,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실시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일단 이식을 할 때 가장 좋은 건 어떤 이식이라는 거야? 뭐라고요? 가장 좋은 이식은 뭐야? 일란성 쌍둥이. 그렇지. 일란성 쌍둥이나 또는 자기 자신한테 받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받거나 일란성 쌍둥이한테 받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이거 이해돼요? 근데 그걸 할 수 없다면 뭐 하라고? 동종이식을 하라고요. 얘랑 동종이식이랑 똑같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받는 걸 뭐라고 한다고? 동종이식이라고 한다고.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나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킨답니다. 자, 우리는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서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대요. 아, 여기서 말하는 면역 반응이 거부 반응을 말하나 봐. 거부 반응이라는 게 이식 받았을 때 거부하는 거 말하는 거 할 거 아니야. 맞죠? 자, 면역적 거부 반응은요, 면역 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조직적 복합체 분자 사이에 이제 의해서 유발된답니다. 읽으면서 이거 외울 거야? 아니잖아, 그쵸? 뭐 때문에 일어나? 분자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분자로 이루어졌다는 거 다 알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이식을 했을 때 안 맞는 건 뭐 때문에 안 맞는 거야? 분자의 차이 때문에 안 맞나 봐, 맞죠? 자, 그것에 의해서 유발된답니다. 면역적 거부 반응은. 개체마다 MHC의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분자의 분자의 차이가 많이 생기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더 강해진답니다.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거부 반응은 강해진대요. 자, 이를 막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답니다. 자, 이 시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이건 넘어갑시다. 하여튼 요 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거 이제 전자기기로 대체하는 거 말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한계점이 있었다, 그쵸? 근데 요거는 전자기기로 대체하면 충분히 예상되는 단점들입니다. 전력 필요한 거, 부품 갈아줘야 되는 거, 맞죠? 뭐 특별한 내용 없어. 자, 다음 문단으로 넘어오면, 자, 본론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자, 다음으로는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뭐가 있다고? 이종이식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아,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받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동종이식이라고 한다고. 다른 종한테 받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이종이식이라고 한다고. 맞죠? 자, 그런데 이종이식은 이 동종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훨씬 더 심하게 일어난대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하겠다, 그치? 자, 특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항체는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항원에 반응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종 이식편에 대해서 초급성 거부 반응 및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뭔 반응이 일어나나 봐. 이게 거부 반응인가 봐. 자,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 전환 미니돼지에서 얻은 이식편을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한 바가 있대요. 자, 미니돼지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의 것과 유사하고 번식력이 높아서 단기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를 이용한 이종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종 이식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였다, 그쵸? 자,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에 뭐라고 되어 있어? 얘가 지금 DNA의 일부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DNA의 일부분이래. 자, 레트로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랍니다. 아! 얘는 우리 DNA의 일부인데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로부터 와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하나봐.
자,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면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바이러스처럼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이러스의 뭐 역할이 뭔데? 뭐 감염되고 아프고 뭐 이런 걸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그런 활성을 가지지 않는데요. 뭐는? 얘는. 그러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얘기잖아. 맞죠? 사람을 포함한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포유류에 다 있다는 거야.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자, 그러면 이제 레트로바이러스가 뭔데? 얘로부터 유래했다며. 레트로바이러스가 뭔데? 레트로바이러스는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로서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답니다. 잘 봐봐. 감염시킨다. 활성을 가지지 않는다. 감염시킨다를 뭐라고 바꿔줄 수 있어? 활성을 가진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어? 감염시키지 않는다로 바꿀 수 있어. 이해되죠? 자, 왜? 얘가 감염시키는 애였네, 알고 봤더니. 맞죠? 자,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라는 거야. 그래서 특정 세포를 감염시킨대요. 자,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자, 레트로바이러스의 성질이니까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레트로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 세포에 들어간 후 역전사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꾼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뭐야? 다른 세포에 들어가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역전사 과정을 통해서 RNA를 뭘로 바꾼대요? DNA로 바꾼답니다. 맞죠? 자,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서 뭐 하는 거야? 감염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RNA를 가지고 있어. 얘를 뭘로 바꿔? DNA로 바꿔. 그러고 나서 내가 침투한 그 세포의 DNA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맞죠? 자, 이후에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서 숙주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제 증식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숙주세포를 파괴해버린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이러스의 역할과 거의 비슷하다, 그쵸? 자, 그런데 정자와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은 경우가 있었답니다. 파괴돼서 죽는다며. 근데 안 죽은 애들이 있다네. 맞죠? 자, 이런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가지게 된 것이 바로 뭐라고? 자,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가지게 된 것이 바로 뭐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세대가 지나면서 돌연변이로 인해서 염기서열의 변화가 일어나고 해당 세포 안에서는 해당 세포가 뭐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세포 안이잖아. 맞죠? 근데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뭐야? 그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의 모든 세포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맞죠? 자,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떼어내어서 다른 종의 세포에 주입하면 이는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돼서 세포를 감염시키기도 한대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한다는 게 무슨 말인데? 이식한다는 말이겠다. 그쵸? 자, 그러니까 이식하면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뭘로 바뀌어? 얘로 바뀌어서 뭘 시켜버려? 감염을 시켜버려. 자, 따라서 미니 돼지의 DNA에 포함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돼지에게 있는 어떤 그 신체 부위를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뭐가 선제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야? 그 돼지의 DNA 속에 있는 레트로바이러스를 먼저 없애고 나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야. 맞죠? 자, 4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정답을 쉽게 찾아요, 여러분들.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거든. 자,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RNA를 DNA로 바꾼다. 자, 그러니까 숙주세포의 역전사 효소. 자,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역전사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고, 그러니까 숙주세포의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것을 바꾸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거 찾으라고 하면 5번은 그래도 좀 쉽게 찾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4번이 왜 맞는데? 이거야. 얘와 관련된 문장이 없어요, 본문에. 맞죠?
똑같은 게 없어. 그럼 얘가 맞다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린 추론해야 되거든. 두 가지 문단을 봐야 됩니다. 두 개의 문단을 봐야 돼요. 맞죠? 자, 일단 첫 번째. 포유동물은 과거에 어느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디에서부터 봐야 되느냐? 자, 잘 보세요. 정자와 난자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다며. 맞죠? 이런 세포로 유래된 게 바로 뭐라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 정자와 난자가 살아남았어. 걔가 합쳐져서 어떤 생명체가 됐어. 강아지가 됐을 수도 있고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 걔는 떼보면 안에 있는 모든 세포에 뭐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유래된 자손이니까 모든 자손들한테 다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앞에 보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다 있다며. 그걸 통해서 추론하면 우리가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야? 어떤 포유류의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고 우리는 그로부터 나왔다 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 왜? 모든 포유류가 다 감염돼 있다며. 맞죠? 자, 그러면 어떤 포유류가 조상이 걔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는 거야. 걔로부터 뻗어나온 모든 자손은 세포 안에 뭘 가지고 있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적이 있다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추론해서 찾아야 되는 선지였어요. 자, 다음 51번 봅시다. 51번 너무 쉬워. 자,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자신의 줄기세포만이라고 되어 있어. 자, 이거 동종이식이야, 이종이식이야? 봉준아, 뭐야? 둘 다 아니야. 왜? 동종이식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받는 거라고 했잖아. 이거 나의 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지금 이식하는 거잖아. 자신이 뭐라고? 자신이요. 아니야. 아 맞네.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자신이나 저기 뭐 일란성 쌍둥이한테 받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뭐 한다고? 동종이식을 한다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동종이식, 이종식 다 둘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신의 세포를 가지고 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느냐? 일단 그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선지가 다 해결돼. 자, 3번 선지 보세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내 세포를 받은 거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제거해야 돼? 안 해도 돼. 맞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조건은 무엇을 받을 때야? 이종이식. 이종이식. 그러니까 돼지한테 받을 때야. 맞죠? 자, 그러니까 얘를 제거해야 되는 상황은 이종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여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 동종이식과 달리라고 되어 있지. 동종이식도요, 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돼지한테 받을 때만 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동종이식형과 달리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 가치로 바꾸거나 또는 뭘로 바꿔야 돼? 얘를 이종으로 바꿔야지. 얘 이종으로 바꾸거나 얘를 가치로 바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틀린 선지가 되겠다. 그렇죠? 자, 다음 보기 문제보다 이게 더 어렵죠? 자, 기억은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그냥 레트로바이러스였어요. 자, 2번 선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내인성 바이러스는 레트로바이러스와 달리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자신의 유전 정보 DNA에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습니다. 맞죠? 자,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도 자신의 유전 정보 DNA에 있고요. 그 다음에 레트로바이러스도 자신의 유전 정보 DNA에 있습니다. 알겠죠? 담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겠죠. 자, 다음 니은은 기억과 달리. 자, 레트로바이러스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와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얘와 달리가 아니고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니은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기억이 돼야 됩니다. 맞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틀린 거. 자, 다음 4번. 자,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와 레트로바이러스는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맞나요? 자, 뭐가 아닌데? 봐봐.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 모든 생명체, 모든 포유류에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고? DNA, 세포 안에 DNA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제일 처음에 내인성 바이러스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DNA의 일부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이 뭐야? 얘 벌써 DNA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근데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 자, 얘가 속해 있는 생명체가 바로 뭔데? 숙주잖아, 숙주. 맞죠? 자, 숙주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지. 얘 어떻게 감염시키는데? 지가 RNA 가지고 있고 숙주 속에 들어가 RNA를 DNA로 바꿔. 그리고 걔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 레트로바이러스 자체가 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틀린 말이 됩니다. 뭐가 틀렸어? 정확하게는 니은이 틀렸죠. 자, 다음 기억.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와 레트로바이러스는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세포를 감염시켜서 파괴한답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감염시켜서 파괴되면 우리 다 죽어야 돼. 맞죠? 자, 그래서 아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보통 1번을 찾았을 텐데 만약에 1번을 찍은 학생들은 얘가 왜 맞고 왜 틀렸는데 봅시다. 기억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다. 그쵸? 니은은 뭡니까? 레트로바이러스야. 내인성은 레트로바이러스랑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에 DNA에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요 DNA의 일부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적 있는 어떤 포유류가 자손을 낳고 낳으면 그 낳은 자손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온몸의 세포에, 모든 세포에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다 들어가 있다며. 그게 우리라며. 맞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포유류는 뭐야? 몸의 전체 세포에 DNA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왜? 우리는 그 자손이니까. 맞죠? 자, 근데 레트로바이러스는 뭐야?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존재하는데? 자기가 감염시킨 세포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숙주를 통해서 자기를 증식시켜. 그러고 나서 이 세포 어떻게 해버립니까? 죽여버리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 존재의 모든 세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죠. 그 들어간 세포에만 레트로바이러스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 본문에 보면 다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시간 있으면 찾아볼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여기 혹시 이거 보입니까?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든다고. 그 세포, 맞죠? 자, 그래서 모든 세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가 틀렸다고 하거나 또는 모든 세포에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비문학은 아마 내일 예상 다음 겨울 방학기나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2학기 과목이 뭐라고 그랬지? 독서라고 그랬어? 언어라고 그랬어? 화법이라고 그랬어? 2학기 과목이 독서면 여름 방학 때 할 거고 2학기 과목이 화법과 언어면은 아마 비문학 읽기는 다음 겨울 방학 때 하겠죠. 고3이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2학기 과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화법과 언어였던 것 같아서 화법과 언어면은 우리는 여름 방학 때 문법을 뒤지게 해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문학을 한번 보겠습니다.